정말 이렇게 배치한 배치표가 있다 쳐봐요. 200명이 믿었어요. 200명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 또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연대화생공이 작년에 319.9가 합격했고요. 신소재가 316.36이 합격을 했는데 의류의 321.84가 떨어졌거든요. 예. 자, 그래서 배치표가 이러면 도대체 뭘 참고해야 되냐? 예,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예. 제가 배치표를 믿지 말라고 했지 참고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다만 배치표를 참고하시는데 합리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죠. 누가 맞을까의 문제가 아니고 배치표는 어디까지나 이 정도 성적이면 이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적정합니다를 가르쳐 주는 거지 예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복수의 배치표를 활용하라라고 권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약간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옳다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눈치껏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배치표들을 보면 어떤 배치표는 이렇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 배치표를 보고 또 저 배치표를 보는 친구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구나가 유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표들을 좀 복수로 활용하시는 게 크게 실수를 면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작년에 대성 배치표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서울대 의예를 배치 기준 537.3이라고 했는데 대성학원에서 합격 최저생이 536.5입니다. 이거 배치 잘한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 배치표가 배치를 잘하는 건 한 1차 추가 합격 정도 배치해주면 잘한 겁니다. 막 전화 찬스 이건 아니에요. 1차 추합 정도 배치해줬으면 잘한 겁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대 의예 배치가 배치표별로 굉장히 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최상위권의 실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늘 교정하고 조정하는 거는 대성학원일 수밖에 없죠. 다른 배치 기준들은 아무래도 수학적으로 추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위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배치라는 건 상위권부터 중위, 하위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대성 배치표는 상위권부터 실제로 입시 결과를 보고 계속 교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의예 배치 기준이 잘 이루어졌고 연대 의예를 보시면 배치 기준이 336.6인데 합격 최저가 336.3이에요. 자, 이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에 연대 의예가 폭발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대가 과탐 1, 과탐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탐 1한 고득점자들은 죄다 연대 의예로 몰렸고 물론 과탐 1, 2한 고득점자도 작년에 가군으로는 연대 의대에 몰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예년과 달리 연대 의대 합격자 중에 서울대 의예로 빠져나간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럴 여지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연대 의예는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 보시면 배치 기준이 538.4인데 합격 최저가 536.9니까 잘한 거예요. 연대 경영 334.6인데 332니까 이렇게 되면 배치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배치표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실 때 정시를 지원할 때 기본 원칙이 뭐냐? 삼수생들 있죠. 안정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마 합격할 것 같다. 이게 안정입니다. 적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그 학과에
많이 몰릴 경우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게 적정입니다. 삼수생들은 안정 2개 쓰시고 적정 하나 쓰셔야죠. 지금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삼수까지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력을 버리세요. 안분지족 달관합시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삼수생은 욕심 버리세요. 자, 그리고 고3이나 재수생들 안정 하나는 꼭 넣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 너무 손해 보는 거죠.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최초합하고 전화 찬스하고 누가 원서 잘 낸 거죠? 사실은 전화 찬스죠. 최초합이 됐다는 건 기분이 처음엔 좋은데 한 2주 지나고 나면 굉장히 내가 손해 본 느낌 이렇게 됩니다. 전화 찬스는 들어갈 땐 막 그 죄인처럼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과를 와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면 원서 내가 제일 잘 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적정 하나 넣으시고 소신 하나 스나이핑도 한번 해보고 알겠죠? 근데 아무렇게나 스나이핑 하시면 안 되고 좀 이따 요령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수를 불사하는 친구들 있죠?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소신 3개 젊음을 불태우는 거죠. 자, 정시 원서 접수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안정 지원이라고 생각되는 대학은요, 끝까지 신중하게 고민하시다가 원서 마지막 날 접수하지 마시고요, 첫날 내버리세요. 왜냐하면 좀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는 훈리들이 있습니다. 훈리가 뭐냐 하면 그 과에 실제로 갈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특정 한 명을 몰아주기 위해 관련 없는 친구들이 대거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경쟁률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과에 올만한 친구들이 피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몇 년간에 걸쳐서 훈리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은 내가 반드시 갈 수 있다. 그리고 결정했다 그러면요, 첫날 내버리세요. 경쟁률 본인이 높여야지 괜히 훈리들한테 농락당하면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신지원대학은요,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결정하는 걸로 방침을 먼저 정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A 대학, B 대학 될까? A, B, A, B 계속 이러다가 막 나중엔 막 원서 마지막 날쯤 되면 이제 막 쓰러지거든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C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긴 지금 소신이니까 일단은 초이스할 여진 만드셔야죠. A 아니면 B다.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결정한다. 그 전까진 그냥 동향을 본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결정할 때 혼자서 결정하진 마시고, 그 해마다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중에 정말 그 판세 분석을 정말 예리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봐도 정말 감탄할 정도로. 그러나 해봤자 1, 2년이잖아요. 7, 8년 이상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실제 결과는 어땠지라는 걸 확인해 분들의 촉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담임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르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도 실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얘기는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고, 담임 선생님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협의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여기 지금 대성학원생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령 대성학원생들이면 어디 가서 사이트나 또는 어디 컨설팅 받으러 가셔서 제 점수가 이런데 대성학원 담임 선생님이 어디 꼭 쓰래요, 여기면 적정하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 정보 유출하는 겁니다. 컨설팅 받아도 좋아요.
예, 어디 올려도 좋아요. 그러나 대성학원에서 뭐라고 말하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 대성학원생들은 사이트 같은데 역정보 우리만큼은 흘리지 말고 헛정보 흘리는 일도 많죠. 어디 온라인에 있는 정보 다 믿으실 거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이과에 딱 들어갈 거라고 정한 학생이 일부러 막 헛정보를 흘려서 타인의 접근을 막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대성학원생들은 그러지 맙시다. 우린 페어플레이 하자고요. 소중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상한 행동도 하지 맙시다. 약은 약사에게 처방받듯이 원서 상담은 담임 선생님과 꼭 협의 후에 결정하시길 권하고 싶어요. 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시 파이널 대비합니까 맙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되고요. 배치 기준표 참고해요 말아요? 활용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렇죠? 가급적이면 복수로. 원서 접수 결정 언제 내려요? 담임 선생님과 꼭 상담 후에 결정을 내리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수시 파이널 대비해요 말아요? 대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배치 기준표 참고해요 말아요? 참고해요. 그렇죠? 자, 원서 접수 결정 언제 내려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종점이 보이지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아름다운 입시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